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루핑을 도는 이제 메소드 중에 하나인데, 이제 select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쉘 프로그램은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래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우리가 지정된 어떤 베어리얼들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사용자가 그걸 선택하게 하는 그런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lect를 하고 그 구문이 이제 select 구문이고 select를 하고 이 variable name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 주어진 리스트 안에서 선택을 하게 만들고요. 이 선택을 한 이 variable을 가지고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한 기능이죠. 우리가 일일이 구현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런 식의 어떤 리스트를 제공해주면 이 리스트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출력을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딘가. 네, 여기 지금 variable in 여기를 띄워줘야 되겠네요. 자, 아까 뭐 빨간색이 나왔다는, 여기서 빨간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의 리스트가 variable로 들어가서 이 variable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면 select라는 구문이 이런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what is your linux는 우리가 echo를 통해서 한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1, 2, 3, 4 이 부분이 즉 이 select 이 부분에서 자, 구현이 된 부분이고요. 자, 이 물음표라는 곳이 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걸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자, 샵에서 입력을 우리가 만약 1번을 해보면 자, redhat이라고 들어갔거든요. 자, redhat으로 들어갔는데 좀 여기가 좀 오타긴 하네요. 오타 리눅스인데 자, 리눅스 is 자, 그래서 에코를 이제 하게 되고 이때 옵션에 따라서 자, 만약에 이게 베어리어블이 우분투라면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식으로 자, please use 우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네요. 이건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분투를 선택하면 좀 이렇게 다른 형태의 자, 출력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자가 어떤 옵션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select라는 구문도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구문 외에 이제 variable를 설정하는 대신에 펑션을 설정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펑션 설정 기능을 살펴보면은 자, 실제로 이런 펑션들은 많이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set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로컬 variable을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펑션들이 많이 디파인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user print에서 print가 뭐 됐다 이거 표현하는 함수.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한 거는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랭귀지와 펑션 이름을 적고 아규먼트를 받을 수 있는 자, parentheses 그 다음에 중괄호를 적고 스테이트먼트와 리턴 밸류를 적으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use 예를 들면 지금 명령 user print라고 했네요. 근데 user print done 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 정의를 하라고 나오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echo printing done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는 user print done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함수 명령어처럼 사용이 돼요. 즉 빌트인 명령어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펑션도 마찬가지로 environment 펑션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export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bash를 한 번 더 실행시키고 user print done을 해보면 찾지를 못해요. 자, 찾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export를 시키는데 자, 현재 user print done은 펑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펑션을 export한다 라는 옵션을 적어줘야 됩니다. 펑션을 export한다. 그 다음에 user print done. 자, 이 펑션을 export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ash를 해보면은 user print done. 이제 실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션도 export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자, 이번 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마지막 설명으로 지금 보통 우리들이 이제 이 명령어는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는 않지만 스크립트 랭귀지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자, 특히나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 커맨드가 exec라는 커맨드인데요. 자, 특히 exec 커맨드는 자, 이 fd라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바꾸어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쉘을 얘기할 때 리다이렉션을 얘기했어요. 자, 리다이렉션을 얘기하면서 자, fd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fd는 총 3개가 존재해요. 3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디폴트로 3개가 존재하죠. 뭐였어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스탠다드 에러. 자, 그래서 이 3개가 존재하는데 이 3개의 그 매칭이 되어 있는 어떤 파일 또는 디바이스를 바꾸어주는 역할을 exec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통 이거는 그럼 왜 사용하는가? 이걸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명령어 구문 같은 거를 잘라내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저가 어떤 컴퓨레이션 파일을 만들 때 컴퓨레이션 파일 안쪽에다가 어떤 명령어 구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어떤 그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런 리다이렉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파일의 어떤 입력 내용이란지 출력 내용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니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exec라는 명령을 좀 수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fd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fd 테이블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자, 현재 우리가 PS를 해보면은 이 batch라는 파일이 그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batch라는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proc 파일 시스템 여기에 자, batch의 ID가 4074죠. 그러면 4704번. 자, 이 proc 파일 시스템의 이 프로세스 ID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프로세스의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 정보 중에서도 특히 이 FD 부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표현이 되고요. 자,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L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 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건 키보드와 모니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0, 1, 2, 이 세 개는 항상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디폴트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가 되어 있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어떤 식으로 바꾸느냐. 자, exec를 하고, 자, fd. 자, fd 하고, 자, 이런 표현이 보였죠? input redirection이죠. 자, input으로 사용한다. 무엇을? 이 뒤에 오는 파일을. 자, 이 파일을 input으로 사용하면서 fd로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의 느낌이, 자, 이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예제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exec. 자, 지금 0, 1, 2였는데 만약에 4번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게요. 인풋으로 사용해라. 어디로? 어떤 그 파일을 test1. 자,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서 자, fd를 확인해 보면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파일 디스크립터에 자, test1을 입력으로 사용해라. 자, 그래서 4번 FT를 앞으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열게 되면은 자, 이 파일에서 파일 컨텐츠를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exec. 자, 5번에 자, 이번에는 아웃풋으로 해볼게요. 꺽쇠가 반대죠. 아웃풋으로 자, test2라는 파일을 한번 매칭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때 자, 제가 아까 아웃풋으로 이렇게 바꿔놨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 퍼미션을 봐보세요. 자, 테스트1은 제가 입력으로 열었기 때문에 리딩만 할 수 있고요. 테스트2는 저희가 아웃을 했기 때문에 자, 즉 아웃풋 리다이렉션 했기 때문에 라이트 퍼미션이 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드 라이트 퍼미션을 자, 이렇게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할당된 것은 자, 이렇게 fd 테이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서 이런 fd를 열게 되면 이 파일을 열 수 있게 되고 읽고 쓰기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읽고 쓰기를 이런 인풋 리다이렉션 또는 스탠다드 인, 스탠다드 아웃, 자, 스탠다드 인과 스탠다드 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리다이렉션을 바꿔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파일을 매핑하게 되면 그 파일의 컨텐츠가 한 줄씩 스탠다드 인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아웃풋을 바꾸게 되면 그 아웃풋으로 자, 한 줄씩 그 결과가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식의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보면 이런 근데 이제 파일을 해당하는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는데 자, 좀 재미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 fd 이 자체를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exec 6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6번을 만드는데 출력으로 자, 5번에서 사용하던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해라. 자, 이런 식의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주면 자, 6번이 새로 생기고 6번은 아까 5번을 사용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5번을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5번에서 사용하던 파일이 자, 그대로 넘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exec 7번을 만들어 볼게요. 7번을 만드는데 스탠다드 인인데 0번에 있는 스탠다드 인, 즉 이 스탠다드 입력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져와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입력이 지금 여기로 복사가 돼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바꿀 수가 있고 만약에 스탠다드 입력에 우리가 원한다면은 어떤 파일의 컨텐츠를 매핑을 시켜서 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help라는 어떤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는 ls를 하고 ps를 하고 그 다음에 whoamI를 한 다음에 종료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help라는 그 일반적인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help.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fd에서 우리가 스탠다드 인에다가 help를 집어넣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0번에 자, help 파일. 자, 이제 잘 보세요. 아, 아니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그냥 해보겠습니다. exec 0번에 help 파일을 바로 꺼져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망설인 건데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결과가 안 보일 정도로 좀 컴퓨터가 빠르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방금 help라는 자, 이 명령어 3개가 스탠다드 인으로 들어가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종료를 해버리는 거예요. 종료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서 하지 말고 쉘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쉘 프로그램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PID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5053번이죠. ls-l 프락에 5053의 fd를 확인해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한번 help 파일을 사용하는 어떤 쉘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touch t.shell 파일 그 다음에 mode t execution 퍼미션을 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쉘 파일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시로 하고 자,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게 exec 그 다음에 0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help라는 자, 컨텐츠를 이렇게 바꾸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번 그 어떤 식으로 그 fd가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현 자기 자신의 PID를 가진 fd를 확인하게 합니다. 자, 확인을 하고 자, help를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이게 동작이 안 돼요. 이제 쉘
이런 인터랙티브 쉘에서는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 입력이 계속 들어오면서 엔터가 쳐지기 때문에 실행이 돼버리는데, 자, 이와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는 경우에는 입력을 하나씩 읽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식의 while 스테이트먼트를 써서, 자, 이 두 번째 코드랑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while 코드를 써가지고, 자, read 라인을 쭉 해주는 거예요. 자, while 코드를 써서 read 하고 커맨드를 한번 읽어봅시다. 커맨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do done으로 실행을 한다는 거죠. 자, 커맨드를 읽고, do cmd를 입력을 해주고, done.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do done. 자, 그러면 한번 되는지 한번 볼까요? t.shell. 자, 그래서 t.shell을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최초에 제가 바꾸고 나서 ls를 해봤죠. 바꾸고 나서 ls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0번에 대한 스탠다드 입력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탠다드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 헬프를 사용하시오 라고 여기 바뀌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헬프에는 ls와 ps 그리고 whoamI가 들어있어서 이 세 개가 실행이 되고 나서 종료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풋을 리다이렉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리다이렉션을 하는 와중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이 fd를 계속 이렇게 한정없이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에 해당한 fd를 이제 플러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널로 만드는 거죠. 널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아까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0번 이런 식의 fd를 지정을 했었는데,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걸 한 번만 해볼까요? 자, ls 지금 현재 여기서는 fd가 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exec 한번 9번에다가 자, input output으로 만약에 help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nput output으로 help를 만들고 fd를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exec 자, 8번에 자, 아웃풋으로 자, fd1을 복사를 해라. 자, 이렇게 하고 다시 fd를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는데 이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exec 8번은 자, 아웃풋으로 됐는데 이거는 널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 이제 8번이 사라졌죠. 자, 다시 한번 exec 9번을 인풋 아웃풋을 또는 아웃풋을 인풋으로 해보겠습니다. 널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9번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엔드 마크 한 다음에 파일 디스크립터를 보통 줬었는데 이런 숫자를 주지 않고 이렇게 대시만 하게 되면 해당하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 정보가 삭제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초기화를 시키는 것 외에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런 쉘 프로그램 내에서는 어떤 임의의 파일 블락, 메모리 블락을 만들어서 이 인풋을 리다이렉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 부분을 지우고, exec, 자, 자, 이런 식으로 0번을 디스크립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꺽쇠 2번, 이 꺽쇠 2번을 사용해서 인풋을 리다이렉션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메모리에서 적어놓은 이 내용 블럭을 여기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번에 자, 할당을 할게요. EOF라고 해봅시다. 자, 이 뒷부분에 오는 이 문구는 어떤 문구를 쓰든 마찬가지고 이 문구가 이제 스탑 오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end라고 해볼까요? end라고 하고 자, ls, ps, whoami 자, 이런 식으로 적고 end 자,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이 0이라는 게 자, 파일 디스크립터 0번 스탠다드 입력을 자, end로 끝나는 이 메모리 블락으로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래서 t.sh를 실행시켜 보면, 자, 임의의 템프 디렉토리에 어떤 가상의 파일을 만들고, 이 가상 파일을 만든 부분에, 자, 이 메모리 영역이 있어요. 메모리 영역에 이 부분을 할당을 한 이후, 이렇게 스탠다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간단하게 어떤 명령어들의 셋을 우리가 적어가지고 어떤 메모리 블럭으로 만들어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든지 자, 그런 식의 작업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풋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수행하는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example을 살펴보면은 자, 이 첫 번째 코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스탠다드 인풋 0을 자 9번으로 하나 바꾼 fd를 복사를 했고요. 복사를 한 이후에 0번이라는 스탠다드 입력에는 자 EOF로 끝나는 이 메모리 블락을 스탠다드 입력으로 사용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자 스탠다드 입력을 통해 가지고 리드를 하게 되겠죠. 스탠다드 입력을 통해서 자 리드를 하게 돼서 근데 이제 총 2번만 리드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1이 라인으로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2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1, 2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이 for 스테이트먼트가 끝났을 때는, 자, 이 파일 디스크립터의 0번에는, 자, 나는 두 번째까지 읽었습니다 하는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기록된 정보를 디스크립터 0번을 8번으로 복사를 해요. 자, 8번으로 복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0번에게 다른 블럭을 할당을 합니다. 자, 다른 블럭을 할당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이후에는 다시 이 스탠다드 입력에서 라인을 읽어오게 되죠. 자, 이때는 while 구문을 썼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한꺼번에 읽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while 문에서는 A, B, C를 한꺼번에 읽게 되고요. 자, 그래서 0번에서 이게 다 수행되고 난 이후에 다시 8번에 저장되어 있었던 자, 이 블락에서 나는 두 번째까지 읽었습니다 라는 기록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다시 가져와서 자, 0번 즉 스탠다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화일문은 리드 라인을 할 때 다시 이 블락에서 이 두 번째부터 읽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3, 4, 5, 3, 4, 5가 자, 결국에 라인으로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한 이후에는 자, 스탠다드 입력을 우리가 9번에다 복사를 해놨잖아요. 자, 9번에 복사된 내용을 다시 이렇게 원상 복귀를 시키는 걸 볼 수가 있고 8번과 9번을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8번과 9번을 우리가 삭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웃풋 리다이렉션, 스탠다드 입력 리다이렉션 외에도 아웃풋도 이제 비슷하게 리다이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템프 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임의의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임의의 파일을 스탠다드 아웃으로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탠다드 아웃으로 만들고 자, 스탠다드 아웃으로 만들기 전에 원래 있었던 스탠다드 아웃은 9번으로 복사를 해놓는 거죠. 자, 9번으로 이렇게 미리 복사를 해놓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출력되는 이런 에코 같은 경우는 출력이잖아요. 이 출력의 결과는 모두 자, 이쪽으로 넘버라는 이 파일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파일에 1, 2가 이렇게 기입이 되게 되고요. 자, 기입이 된 이후에 다시 우리가 템프 파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출력 파일 하나 더 만들어서 현재의 이 출력 파일, 자, 현재의 출력 파일은 이 1번이겠죠. 현재의 출력 파일은 이 1번을 8번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여기서 8번으로 복사가 돼 있죠. 8번으로 복사한 이후에 다시 만든 이 새로운 파일 레터를 스탠다드 아웃으로 이렇게 다시 또 복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스탠다드 아웃으로 복사를 한 이 레터의 부분에는 이 포문에 A, B, C가 모두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 모두 적어진 이후에 다시 8번에 저장되어 있던 이 넘버, 즉 이 넘버 파일을 나는 여기까지 적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스탠다드 아웃으로 뽑아낸 이후 3, 4, 5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3, 4, 5가 이렇게 적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이후에 9번에 저장되어 있던 스탠다드 입력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키고
나머지 8번과 9번을 플러시를 시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 간단하게 이제 어떤 시스템의 어떤 변수를 조정해보는 이런 익sem플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쉘 프로그래밍은 쉘에서 제공하는 커맨드, 빌트인 커맨드를 풀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구조화된 프로그램 또는 어떤 자동화 이런 작업을 실행해주는 참 훌륭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굳이 파이썬이나 또는 다른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파이썬을 통해서 이렇게 좀 다른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간단한 프로그래밍은 어떤 명령어를 조절하는 어떤 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